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아마 지난 시간에 나왔던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의문이 좀 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인면도가 하나도 안 맞게 돼 있죠. 이게 제가 처음에 그 건축한테 받은 도면이에요. 원래 건물이 지어지려면 그 건축 도면을 받게 돼 있어요. 건축 도면을 받게 돼 있고, 만약에 신축 건물이라면 특히나 이 정도 도면으로는 건물을 짓기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허가를 다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두꺼운 책 수준의, 뭐 막 심한 경우에는 1000페이지도 넘어가요, 도면이. 도면을 저한테 넘겨줬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거의 다 지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축 허가 도면을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굉장히 재밌어지죠. 주객이 전도됩니다. 건축에서 저희 도면을 달라 그래요. 제가 그린 도면을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맞춰서 자기들이 공기는 급하고 이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가 허가가 나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건축 도면을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공사 기간이 뭐 어, 이미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건축은 다 됐었어요. 그때 건축 허가 도면이 다 안 나오고 뭐 허가가 진행되면서 건물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민원을 넣게 되면은 공사가 정지가 되는데,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네가 지었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찌됐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면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드린 이유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하고 넘어가려고 드린 거예요. 아마 이거 도면에서 인면이 높이가 이렇게 살짝 다 차이 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신 분도 있고 없는 눈치를 못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건 사실 아주 초보적인 실수고,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도면을 그대로 시공을 했을 때, 시공한 사람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묻냐? 이 도면을 그린 사람한테 물어요. 그래서 3D를 만들 때 여러분들은 왜 3D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냐? 무엇이 됐든 3D 맥스가 됐든 스케치업이 됐든 3D를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사항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요 도면대로 그 계단을 만들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화장실 아래쪽 천장 부분하고 머리가 부딪혀요. 내려갈 때, 올라올 때. 네, 아주 심각한 도면이죠. 그래서 정확하고 3차원적으로 정확히 높이가 그 우리 휴먼 스케일에 맞춰진 도면을 그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요건 모든 게 엉망인 도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한번 느껴보라고 요거를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제가 다 감안해서 수정한 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 지금 맥스에서 드렸던 도면에서는 여기가 보일러실이 돼 있었는데 보일러를 바깥으로 뺐어요. 나중에 여기는 조그맣게 실을 하나 만들어서 보일러실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샤워기를 놓고 여기 세면대를 여기다 놨죠. 변기 앞으로. 자, 이렇게 바뀌었고, 자, 보시면은, 자, 천장도가 따로 나왔죠, 이제. 요거는 이제 인테리어 도면이기 때문에 천장도가 따로 하나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인면도 이 부분 다 높이 같은 것들을 맞췄어요. 결국 보시면 높이가 맞춰져 있죠. 자, 지붕 높이 같은 경우에는 왜 살짝 다르냐면 이 지붕 높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 같은 것들이 내려갈 수 있게 그 기울기를 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어차피 건축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큰 표기는 안 해놨는데 뭐 다 지워놨어요. 지금 여기 원래 다 적혀있던 것들을 다 지워놨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도면이 쳐져 있는 겁니다. 지우다가 뭐 이런 것도 하나씩 지워먹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3D 작업을 할 때 이 도면상에서 높이에 관련된 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천장이 파여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머리 부딪히지 않게. 자, 이런 도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저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도면으로 바꿀 겁니다. 왜 바꾸냐면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클라이언트하고 설계자하고, 그러니까 설계자면 뭐 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면을 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갑자기 미팅을 하더니 우리한테 그러는 겁니다. 도면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도면을 수정하고 도면을 교체한 후에 수정된 도면에 맞춰서 모델링을 수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자, 그래서 도면을 한번 교체를 할 거예요. 작업을 하다가. 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인 도면과 맞춰진 도면을 한번 체킹을 해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링 수정하는 것까지 한번 작업을 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인면 이 높이를 어디를 기준으로 맞춰주는 게 좋냐면 요 정면을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다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바닥 레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위로 100씩 올라가야 돼요. 여기도 100 올라가야 되고 여기도 100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100씩 올라가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들이 또 많았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슬라브 높이가 체킹이 안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슬라브 높이가. 자, 바닥은 크게 둘로 볼 수가 있어요.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뭐 일반적인 방과 거실이 되는 일반적인 레벨의 바닥, 그리고 화장실이라든지 현관 한 50에서 100 정도 낮죠. 그렇게 낮춰진 바닥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진행이 될 거고, 이 슬라브 높이, 일단 벽체를 세울 겁니다. 벽체를 세우게 되고, 벽체를 세우게 되면 바닥하고 천장은 따로 나눠져서 모델링이 돼요. 그러니까 요 아래쪽은 천장 높이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슬라브에 2층 바닥은 이 라인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장은 따로 그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비어는 있지만 슬라브의 두께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건축은 바깥쪽 외부 모델링은 따로 되는 거고, 따로 완료가 되는 거고, 안쪽은 또 따로 그 모델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원래 벽체를 그릴 때도 안과 밖을 나눠서 그래요.
특히 외부, 내 외부를 둘 다 모델링을 걸어야 될 때는 내 외부를 따로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편하게 외부 따로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내부 따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벽체, 건축 벽체를 다 세운 다음에는 두 개를 나눠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파일을 나눠서요. 아예 저장을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진행을 자, 여러분들이 아마 과제로 2층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 부분 여러분들이 좀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제가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 없이 작업을 할 때의 속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지금 선택하는 녀석들은 전부 다 도어죠. 자, 도어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고, 여기까지 선택해도 되겠네요. 자, 보니까 여기가 빠졌죠. 요럴 때 쓰는 게 인서트. 자, 이렇게 되면 면이 이렇게 꼬여요. 그렇죠? 자,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들도 도면을 새로 넣고 나중에 벽을 수정하려고 하면 에디트 폴리로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렇게 꼬입니다. 자,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냥 에디트 폴리를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모디파이어 이 부분에서 지워버리세요. 네. 이 부분 사실 하는데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수정할 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번호가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라인에서 그 버텍스 넘버 봤었죠. 몇 번 면에, 몇 번 오브젝트에 뭐 몇 번째 몇 번째 버텍스가 번호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번호 순서가 밀리면서 에디트 폴리가 에러가 나는 거죠. 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에디트 폴리에 숙달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냥 수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그 전에 먼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커넥트를 선택을 한 거는 해놓읍시다. 커넥트를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문이니까요. 이렇게 커넥트를 해놓고, 문 높이는 바닥 슬라브 높이에서, 슬라브 높이가 지금 여기죠. 여기 위에 거. 여기서 2100 올릴 거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나머지 작업을 해봅시다. 여기 원래 필요했죠.
여기.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때 요걸 잡고 커넥트를 한번 눌러주면 여기 선이 하나 생기죠. 그러니까 라인으로 돌아가서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은 요 부분을 다시 다 새로 해야 돼요. 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그냥 에디트 폴리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도면을 가지고 수정을 해 나갈 때 새 도면을 깔고 수정을 하게 되면은 최대한 에디트 폴리에서 수정을 해주는 게 빨라요. 도면이 수정이 됐다 그래도. 자, 이제 안쪽 도어는 지금 벌써 다 만들어졌죠. 자, 이제 창문을 할 건데, 창문은 브릿지로 해놓으면 돼. 브릿지로 금방 끝나죠. 또 이게 숙달이 되면 스케치업보다도 빠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지난번에 설명해드렸었죠.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면 추가고, 알트 누르고 선택하게 되면 빠진다고, 선택 제외가 된다고. 자, 지금 제가 높이는 안 맞춰놓고 지금 먼저 이렇게 만들고 있죠. 만들고 나서 움직이셔도 됩니다. 만들고 나서 조정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캐드 도면을 보고 높이를 따와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을 잡고 움직이면 돼요. 그럼 면을 잡고 한 번에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잡아서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면을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르죠. 지금 10분 만에 지금 창문 벽체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멈춰 다시 창문 높이를 맞춘 상태로 다시 모델링을 진행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이 된 상태로 과제를 마쳤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모델링이 끝나 있겠죠. 이렇게 모델링이 끝나 있는 상태에서 바닥은 아마 안 돼 있을 거고, 요쯤 됐을 때, 요 정도 작업이 진행이 됐을 때 만약에 그 도면을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줬다. 도면을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면을 교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 동영상에는 그 도면 링크가 다시 나갈 거예요. 또 다시 나가면 그거를 다운을 받으셔서 지금 교체하라고 그러는 부분에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도면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키셔서, 일단은 이 도면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레이어 상에서 도면을 하나 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요.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를 눌러서 DWG 안에 있죠. 자, 얘는 999. 뭐 백업이라고 합시다. 백업 이라고 하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레이어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렇게 DWG 밑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알 모양을 이렇게 콕 찔러주면, 자, 도면이 지금 현재 사라진 상태죠. 일단 요거는 풀어주겠습니다. 풀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새로운 도면을 불러오죠. 자, 파일, 임포트에서, 자, 임포트에서 경로에 찾아간 다음에 새로 전달된 도면을 열어주시면 되겠죠. 3ds2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열어보시면 임포트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뜰 건데 OK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쭉쭉쭉 들어오죠. 자,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왜 안 보이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레이어 이름이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자, 다시 들어오기 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안에 내용물들이 다 있겠죠. 이렇게. 자, 이 내용물들이 다 있겠죠. 얘네를 선택한 다음에 자, 얘네는 원래 레이어를 그냥 DWG에다가 두고, 얘네는 두고, 자, 나머지 1과 1F에 있는 것들을 숨겨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도면만 선택이 될 건데, 잠깐만요. 이거 지금 제가 도면을 불러온 게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됐네. 불러와줬어요. 불러와줬고, 지금 상태에서 이전 도면이 지금 제가 실수로
실수로 요 레이어가 지금 이름이 다 같다라는 거를 깜빡하고 불러오는 바람에 지금 도면이 다 겹쳐졌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레이어를 다 나눠놨기 때문에 요거를 자, 요거를 가리면 지금 우리가 작업했던 선들이나 벽체들은 다 가려지죠. 그 상태에서 얘를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안 지워지는 애들은 뭔가. 자, 이럴 때는 컨트롤 A 누르면 다 선택이 돼요. 이 숨겨진 것들 빼고는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지우고, 요 레이어들도 다 지우면 되겠지만 굳이 지울 필요는 없죠. 다시 임포트를 해오면 도면이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작업하던 벽체를 다시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불러와 봤더니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DWG 올려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불러와 봤더니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불러와 봤더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생겼죠, 많이. 자, 보시면 여기 이 도어가 없어졌어요. 그쵸? 도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벽체는 여기까지 물러났고, 자, 수정들을 해야겠죠. 수정들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에디트 폴리오에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10분 휴식하고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